자, 1-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랑 10번째 항을 가르쳐줬어요. 항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등차수 일반항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었죠. A10에서 A1을 빼주면 몇 D예요? 9D예요. 그럼 9D가 마이너스 11에서 7 빼주니까 마이너스 18이라고 보시면 되고 9로 약분시켜주면 공차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항상 N에 관한 1차식이고 DN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N하고 시작해요. 맞죠? 자, 그리고 첫 번째 항이랑 10번째 항을 알고 있는데 첫 번째 항이 7이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결과가 7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뒤에 플러스 9가 이렇게 있어주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절대값을 씌운 항들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항은 양수인데요.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수를 더하다 보면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데 n자리에 5를 집어넣으면 다섯 번째 항부터 비로소 음수항이 되겠죠.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항부터 쭉 가서 네 번째 항까지는 양수항을 유지를 하다가 다섯 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면서 10번째 항까지도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중간에 여기서 끊어주셔야 돼. 왜? 우리는 항들의 절대값을 씌운 값들의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다섯 번째 항을 여러분 먼저 구해주시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 절대값을 씌우면은 얘한테 절대값을 씌우면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이 될 거고 10번째 항은 n자리에 10을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0에다가 9를 더해서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1에 절대값을 씌워주니까 이 부분이 이제 11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우리 네 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볼 건데 첫 번째 항은 n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7이 될 거고요. 네 번째 항은 n자리에 4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맞죠? 따라서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절대값을 씌운 항들은 그대로 네 번째 항이 플러스 1이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따로 구하고 여기 따로 구하셔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이랑 1이랑 두 개 더하면 8이죠. 8 곱하기 2분의 항 개수가 4개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약분돼서 2분의 4는 2가 되겠죠. 8이랑 2랑 두 개 곱하니까 16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의 결과는 16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1부터 10일까지도 등차수를 읽을 거야. 얘를 첫째 항, 얘를 마지막 항, 12 곱하기 2분의 항 개수가 토탈 총 10개인데 앞에 4개가 빠졌으니까 6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시키면은 얘가 또 3이 되겠죠. 12 곱하기 3이니까 36이 되도록 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답을 16이랑 36을 두 개 더하셔서 52라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답은 52다 라고 내고 객관의 선제의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1-26번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아홉 번째 항이 42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서 양수에서 음수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자, 아홉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주면 몇 D가 되죠? 네, 6D가 되겠습니다. 그럼 6D는 42에서 마이너스 6을 뺀 거니까 48이 될 거고요. 자, 그럼 D는 68, 48이니까 D가 8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차는 양수예요. 맞죠? 공차가 8인 등차수열입니다. 일반항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8N하고 시작을 할 건데 n자리에 3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 n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24가 나오는데 24가 나오면 안 되고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4를 이렇게 해서 메꿔주시고 뒤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A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 뒷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시면은 8n 마이너스 3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8n 마이너스 30.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시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알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우리 첫 번째 항은 음수로 시작하겠죠? 첫 번째 항 A1은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8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22 이렇게 음수로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공차를 8씩 더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양수항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건데 그게 n자리에 4를 집어넣는 순간이니까 네 번째 항이 됐을 때 비로소 2라는 양수항이 나오겠죠. 그 말은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은 음수항이 된다는 소리죠. n자리에 3 집어넣으시면은 83, 24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기왕 한 김에 여기도 그냥 할게요. 자, A 두 번째 항 n자리에 16 집어넣으면은 16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14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14.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항부터는 다시 양수항이 유지가 되는 거고, 쭉 가셔서 10번째 항까지 보도록 할게요. 야, 10번째 항은 n자리에 10을 집어넣으니까 80에서 30을 빼주면은 5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지요? 네,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우리는 다 더할 건데 절대값을 씌워서 싹 다 더할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쭉 더할 건데요. 어쨌든 여기는 다 양수항이니까 절대값을 씌운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첫째 항, 얘를 마지막 항으로 보신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은 두 개 더했을 때 52가 될 거고 52 곱하기 2분의 항 개수가 총 7개가 나오도록 하겠네요. 맞죠? 그럼 52 이 약분시키면 26 곱하기 7이니까 26에다가 7을 곱해서 6, 7, 42, 7이 14, 182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 계산을 해주시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여기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에 다 이제 플러스가 될 거고 우리는 22 플러스 14 플러스 6 얘도 등차수를 이루죠. 공차가 이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잖아. 그지? 공차가 마이너스 8인 등차수열이에요. 요 세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무식하게 또 다 더하지 마시고 요 가운데 항이 홀수개일 때 등차수열의 합은 가운데 항에다가 항 개수를 곱한다. 14에다가 3을 곱해주시면은 3, 4, 12, 3일은 4, 4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42와 181을 더하셔서 최종적인 답을 내주면 되겠죠. 자, 182에다가 우리 42를 더하면 4 떨어지고요. 2개 더하셔서 2 떨어지고요. 224를 최종 답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등차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00이고 다음 10개의 항의 합이 300이다. 이때 그 다음 10개 항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를 줬습니다. 자, 우선은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0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쭉 가서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자,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1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0개 항의 합이 300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 10개 항은 11번째 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11 플러스 A12 플러스 A13 플러스 쭉 가서 어디까지? A20까지의 합이 20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럼 요거랑 더해서 300이 나와야 되니까 요 부분은 200이 될 거야. 200이. 200.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10개 항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21, 즉 21번째 항, 22번째 항, 플러스 23번째 항 쭉 나열돼서 몇 번째 항까지? A30번째 항까지의 합, 너를 최종 답으로 내란 소리겠지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 문제에서도 우리가 접근을 해본 문제인데 사실 첫 번째 항에서 11번째 항으로 갈 때는 10D를 더한 거죠. 얘에서 얘로 갈 때도 10D, 얘에서 얘로 갈 때도 10D, 얘에서 얘로 갈 때도 10D를 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얘에서 얘로 갈 때 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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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10D를 총 10번 더한 거야. 위의 식에서 밑의 식으로 갈 때는 10D를 10번 더했으니까 플러스 100D를 한 게 200이 된다는 소리예요. 100에다가 100D를 더해서 200이 됐다는 소리니까 사실 이 등차 수열의 요 공차, 요 100D가 뭐란 소리예요? 100D가 100이란 소리죠. 따라서 공차가 1인 이 등차 수열이었다는 소리입니다. A에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으로 갈 때도 10D를 10번 더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100D를 더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100D가 한 번에 100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300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아니구나. 여기가 300이구나. 다음 10개 항의 합이 300이라고 줬으니까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300이고요. 여기도 300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1-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00이고 다음 10개 항의 합이 300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10개 항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런 문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항 플러스 두 번째 항 플러스 쭉 가셔서 10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몇이라고 가르쳤냐면 100이라고 가르쳤고요. 그 다음 10개 항, 즉 A11 플러스 A12 플러스 쭉 가서 어디까지? A20번째 항까지의 합을 300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자가 구하라고 한 건 그 다음 10개 항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21, 21번째 항, 22번째 항 쭉 가셔서 어디까지? A30까지,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목적지는 여기예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 번째 항에서 11번째 항으로 갈 때는 10D를 더했죠. 이렇게 내려갈 때 10D를 더했습니다. 너에서 너로 갈 때도 10D를 더했어요. 그럼 너에서 너로 갈 때도 10D를 더할 거고 너에서 너로 갈 때도 10D를 더한 거니까 위의 식에서 밑의 식으로 갈 때 10D를 10번 더한 거야. 따라서 100D를 더한 거예요. 플러스 100D. 아, 그렇구나. 그러면 100 플러스 100D가 300이라는 소리는 100D가 200이었다는 소리고 결국에 AN이라는 등차수의 공차는 2였다는 소리겠죠. D가 2였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거야, 요거. 맞지?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으로 갈 때도 10D를 10번 더해주면 되니까 밑으로 내려갈 때 마찬가지로 100D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100D는 그냥 200이니까 자, 300에다 200을 더해서 이 부분이 500이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1-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그때 S10은 120, S20은 440, 그때 S30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S10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자,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쭉 가셔서 10번째 항 A10까지의 합이 몇이라는 소리예요? 120이라는 소리예요. 맞죠? 자, 그 다음 S20은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인데 결국에 A11 플러스 A12 플러스 A13 플러스 쭉 가서 A20번째 항까지 합을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지금 440이라고 줬잖아. 그지? 근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20이에요. 그러면 너랑 두 개 더해서 440이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되냐? 32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S30을 구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A21 플러스 A22 플러스 A23 플러스 쭉 가셔서 A30번째 항까지 얘를 구하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지. 얘를 구한 다음에 너랑 너를 싹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 120에서 320으로 갈 때 200을 더한 거지. 내려갈 때 플러스 200을 더한 거잖아. 그럼 밑으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00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520이 될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S30이니까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다 더하라는 소리예요. 즉 너랑 너를 다 더하라는 소리인데 보시면 120, 320, 520 또한 등차수를 이루겠습니다. 등차수를 이루니까 가운데 항에다가 한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즉 너랑 너도 등차수를 이루니까 320에다 3을 곱해서 최종적인 답을 960으로 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밑줄 치세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소리는 두 개 더해서 0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A 네 번째 항, A 네 번째 항 플러스 A 여섯 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만약 너가 3이면 너가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겠죠. 두 개 더하면 0이라는 소리예요. 자, 근데 우리 앞에서 공부를 많이 했죠. A 네 번째 항 플러스 A 여섯 번째 항이 0이라는 소리는 이런 얘기야. A 네 번째, A 다섯 번째, A 여섯 번째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이거 두 배 한 값이랑 같으니까 A5 또한 0이라는 소리겠지. A5가 0이라는 소리를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섯 번째 항이 0이구나. 이렇게 심플하게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열 번째 항이 10이다. 끝났네요. 자, 우리는 등차 수열 문제에서 항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문제가 끝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열 번째 항이 10이고 다섯 번째 항이 0입니다. 바로 공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열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 빼주면 몇 D야? 5D가 되는 거고 5D는 10이에요. 그때 공차 D는 뭐라고 잡을 수 있나? 2라고 잡을 수 있다. 간단하죠? 자, 그때 첫째 항부터 N항까지야. PN제곱 플러스 QN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을 가는 걸 선생님 좀 연습을 시켜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은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n이라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2n이라고 맞춰주시고, n자리에 5를 집어넣었을 때, n자리에 5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5를 집어넣었을 때 10이 나오면 안 되고 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맞춰낼 수가 있겠죠. 이건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이에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은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 SN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갖다 미시고, 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어떤 등차수열이 첫 번째 항에 A1, 두 번째 항에 A2, 세 번째 항에 A3, 네 번째 항에 A4 쭉 가셔서 등차수열에 n번째 항, AN이 있어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A1 플러스 1D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세 번째 항은 A1 플러스 2D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항은 A1 플러스 몇 D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A1 플러스 3D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AN은 그럼 A1을 기준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A1 플러스 N-1D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얘는 결국에 A1 플러스 N-1D 이렇게 등차수를 일반항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을 어떤 S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항 플러스 두 번째 항 플러스 세 번째 항 플러스 쭉 가서 n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여기 쭉 가서 n번째 항까지 합을 선생님이 SN이라고 놓을 겁니다. SN. 그럼 SN을 구하는 것도 공식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데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 공식은 얘를 첫째 항으로 보시고 얘를 마지막 항으로 보세요. 두 개 더한 다음에 2분의 한 개수를 때려주면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항 플러스 얘가 n번째 항이야.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 두 개 더하면은 2a1 플러스 n-1d가 되는 거고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곱하기 2분의 한 개수를 때리도록 할게요. 2분의 한 개수가 n개니까 여기다 곱하기 n을 걸어주시면 얘가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돼요. 얘가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되는 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를 이제 지워버리시면은 SN이라는 거는 이런 관계식을 갖고 만들 수가 있겠죠. 얘가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 SN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n에 관한 1차식이었다. DN하고 시작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고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 SN도 조사를 해볼 건데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 SN 또한 뭐가 변수냐면은 이 n이 변수야. 그러면 이 우변이 n에 관한 식인데 n에 관한 몇 차식인지 보는 게 먼저 중요하죠. 자,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에 관한 몇 차식일까요? 일단은 여기 n이 있고요. 어이구,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데. 자, 여기 n이 있고요. 여기 n이 있어요. 분자 구분에 n이 두 개 있죠. 그럼 n이랑 곱해지면서 n제곱이 되는데 n제곱의 개수가 dn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모에 2가 있어요. 따라서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 SN은 n에 관한 2차식이고 n제곱의 개수가 보세요. d랑 2가 분모에 가고 d가 분자에 가니까 2분의 dn제곱하고 시작해요. 2분의 dn제곱. 맞죠? 그리고 이 식을 정리하면 상수항이 나오지가 않아요. 상수항이 나오지가 않고 어떤 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묶이게 돼 있어.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결론입니다.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 SN은 n에 관한 식이에요. n에 관한 2차식이에요. 그리고 뒤에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다. 이게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의 구조야, 구조.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었어요? n에 관한 1차식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DN하고 시작했어. 뒤에 뭔가 있겠죠? 뒤에 뭔가 어떤 상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구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등차수열의 일반항 AN과 SN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n에 관한 1차식 DN하고 시작한다.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 SN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다. 그리고 AN에서 SN으로 갈 때는 D가 반으로 줄어들죠. 반으로 줄어들어요. 얘는 뚱뚱해요. 얘는 날씬해요. A는 뭔가 뚱뚱하게 생겼고 S는 약간 S라인이니까 공차가 반으로 줄어든다.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항 AN이 예를 들어서 4N 플러스 6이다. N에 관한 1차식인 등차수열이 있는데 이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 SN을 N에 관한 식으로 한번 표현해봐 라고 얘기를 할 때는
n에 관한 몇 차로 바꾸고 2차로 바꾸고 요 개수를 반으로 줄어들여. 반으로 줄이는 거야. 반으로 줄이니까 2n제곱이 될 거예요. 맞죠? 그리고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10이 나오니까 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도 10이 나와야 돼. 왜? A1과 S1은 서로 같으니까. S1이라는 건 그냥 첫 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거니까 A1과 서로 같은 거야. n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10이야. 그럼 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10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8을 메꿔줘야 돼요. 맞죠? 그런데 8이라고 쓰면 이건 상수항이잖아. 등차술의 n항까지 합 SN은 상수항이 있으면 안 돼.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곱하기 n 이렇게 메꿔줘야 돼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차술의 일반항 an을 보고 sn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연습을 좀 해놓으면 훨씬 유용할 거야. 그럼 반대로 여러분 이 sn을 가지고 an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을 보고 등차술의 일반항 an을 가야 돼. 방금 했던 거에 그냥 역과정이에요. n에 관한 몇 차가 돼요? 1차가 돼요. 그리고 개수가 2배가 되겠죠. n제곱의 개수가 2배가 돼. 그리고 n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10이 나오니까 이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도 10이 나오기 위해서 뒤에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최종 답을 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만을 가지고 등차술의 일반항 an을 구했는데 an을 가지고 바로 sn까지 가는 과정 한 번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an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an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는 바로 sn을 구할 거야. 맞지? sn. sn은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 돼요. 맞죠? 개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1n 제곱하고 시작해요. 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8이 나오죠. 그럼 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돼.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9가 있으면 되겠는데 9는 상수니까 뒤에 곱하기 n을 메꿔주면서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의 형태로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최종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pn제곱 플러스 qn이라고 했으니까 요 p가 1이 되는 거고 q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p-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에서 마이너스 9를 빼서 최종 답을 10이다라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고 sn이 2n제곱 마이너스 3n이에요. 자, sn이 2n제곱 마이너스 3n입니다. 맞죠? 그때 A9 플러스 A11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공부 많이 했잖아요. A9랑 A11 사이에는 10번장이 있죠. 사실 A9 플러스 A11은 A 10번장에 2배한 걸 답으로 내라는 소리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SN,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등차술 n항까지 합이에요. 얘를 가지고 등차술의 일반항 AN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등차술의 일반항 AN은 항상 DN하고 시작한다.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리고 날씬해요, 뚱뚱해요. 이번에는 2배가 되겠죠. 개수가 2배가 되니까 2n이다 라고 보시고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이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1이 나오기 위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붕어빵 기계 등차술의 일반항 AN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A 10번장도 뭐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n자리에 10을 집어넣으시면은 20에서 3을 빼주니까 17이죠. 17에다 2를 곱해서 34가 되도록 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34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1-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 즉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가르쳐줬고 A9 플러스 A11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수열은 등차수열이다. 그리고 등차수열의 일반항도 바로 구할 수가 있다. n에 관한 1차식인데 개수가 2배가 되니까 4n하고 시작할 거고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뒤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반항 바로 여러분 이렇게 좀 풀 수 있게 연습을 해놓으시고 어쨌든 AN이 등차술인데 A9 플러스 A11 지금 가운데 A 10번장은 건너뛰고 2개 더한 걸 구하라고 했어.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할 테니까 A9 플러스 A11은 2 곱하기 A10이다 라고 바꿔서 바로 10번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n자리에 뭐를 집어넣어요? 10을 집어넣어요. 그럼 40에서 5를 빼주니까 35죠. 35에다가 2를 곱해주니까 그 답이 70으로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답은 70으로 내주도록 할게요. 자, 1-3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각각 n제곱 플러스 pn 그리고 pn제곱 마이너스 11n인 두 수열이 있다.
자, 어떤 수열의 n항까지 합은 n제곱 플러스 pn이고요. 어떤 수열의 n항까지 합 sn은 pn제곱 마이너스 11n이래요. 그러면 사실 얘도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이고 얘도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n에 관한 2차식, n에 관한 2차식 상수항이 없잖아요. 맞죠? 근데 요 두 수열은 서로 다른 수열인데 7번째 항만 서로 같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고 가정해놓고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은 어떻게 해줘요? n에 관한 1차식인데 개수가 2배가 되겠죠? 따라서 이 n이라고 잡아주시고 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서로 같아야 돼. 첫 번째 항으로 서로 같아야 되니까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p예요. 근데 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2예요. 1 플러스 p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해주면서 1 뒤에 플러스 p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이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이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서로 같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an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의 n번째 항 an은 n에 관한 1차식이고요. 개수가 2배가 돼요. 2pn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2pn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은 결과랑 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은 결과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p-11이 되네. 그럼 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도 2p가 아니라 p-11이 돼야 되니까 p를 한번 빼주고 11을 한번 더 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가 너무 예쁘게 두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을 만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시고 임의로 선생님이 이 수열을 그냥 an이라고 가정하고 이 수열을 그냥 pn이라고 가정할게요. 맞죠? 얘를 sn, 얘를 s'n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 두 수열의 7번째 항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요 n자리에 7 집어넣은 값이랑 요 n자리에 7 집어넣은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최종 계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자리에 7을 집어넣으면 14에서 1을 빼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13이 될 겁니다. 자, 13 플러스 p가 요 수열의 7번째 항이 될 것이고요. 요 수열의 7번째 항은 n자리에 7을 집어넣으니까 여기 7을 집어넣으면은 14p에서 p를 빼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13p가 되겠죠. 자, 13p-11이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열의 7번째 항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자, 최종 답 13 플러스 p와 13 플러스 p와 13 마이너스 13p-11이 서로 같아야겠다. 맞죠? 이렇게 해주셔서 최종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플러스 p 뒤로 넘겨서 여기 12p로 만들어주시고 마이너스 11 뒤로 넘겨서 24라고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4는 12p니까 p가 결국에 2가 되도록 하겠죠. 따라서 p는 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1-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수항이 있는 n에 관한 2차식을 볼 때 자,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합 sn은 원래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인데 3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처럼 상수항이 있는 n에 관한 2차식을 이제 접했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 그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만들듯이 똑같이 해주는 거야. 이 플러스 1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항을 그냥 만들어주세요. 플러스 1이 없다라고 생각해놓고 일반항을 그냥 만들어. 등차수열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AN은 몇 N하고 시작하니? 6N하고 시작할 거고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N자리에 1을 집어넣어. 없다고 생각하고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은 3-2, 1 나오니까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상수항이 없다라고 생각해놓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첫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된다고 가정을 하세요. 자, 두 번째 항부터. 자,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S1이랑 A1은 무조건 같으니까 그냥 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첫 번째 항을 구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항은 N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3-2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에다 1을 더하니까 이 부분이 2가 되도록 하겠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2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는 수열이 돼요.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해서 그건 등차수열이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상수항이 있는 n에 관한 2차식, 상수항이 있는 n에 관한 2차식이 SN으로 나올 때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인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는 수열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최종 계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우리 아까 2라고 구해놨고요. 여섯 번째 항은 n자리에 지금 6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66에 36에서 5를 빼주니까 31이 될 거고, A 11번째 항은 n자리에 11 집어넣어서 66에서 5를 빼주니까 61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계산하도록 할게요. 두 개 더해주시면 이제 92. 92에다가 2를 더해주니까 94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산 해주시면 플러스 처리하셔서 94를 최종 답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3번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다섯 번째 항이 28이고 여덟 번째 항이 19일 때 N항까지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우선은 항 두 개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일반항을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덟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 빼주면 3D가 되는 거고요. 19에서 28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3D가 마이너스 9다. 그럼 공차 D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일반항 AN 바로 구할 수 있죠? 등차수열 일반항 AN은 마이너스 3N 시작할 거고, N자리에 5를 집어넣었을 때 28이 나와야 돼. N자리에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가 나오는데 플러스 15를 메꿔주시고 뒤에 플러스 28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플러스 28, 43이 되도록 하겠네요. 네, 43이요. 네, 여기까지 우리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기준으로 과연 수가 어떻게 나열되는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우선은 첫째 항은 n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은 뭐하고 시작합니까? 40하고 시작하죠. 자, 두 번째 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갈 때 3을 빼서 37이 되고, A 세 번째 항은 3을 한 번 더 빼서 34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결국에 40, 37, 34 쭉 가다 보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항이 있겠죠. 그 항이 몇 번째 항일까요? 14 한번 집어넣을까요? 14, 3, 12, 14 집어넣으면은 42. 자, 보겠습니다. 자, A 14번째 항이 뭐가 나옵니까? n자리에 14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2 플러스 43이니까 1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15번째 항이 되는 순간에 음수항이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가 나오도록 하겠죠. 여기로 넘어갈 때 3을 뺀 거니까. 맞죠? 그럼 등차수열을 과연 어디까지 더해야 그 합이 최대가 되느냐를 물어본 거니까 음수를 더하기 전까지, 즉 양수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답은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41 곱하기 2분의 한개수 2분의 14 이렇게 해주면 되고, 약분해주면 요분이 7이 될 거니까 41 곱하기 7에서 287이 답이 되도록 하겠네요. 따라서 객관선제의 답은 2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1-34번도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34번입니다. 자, 20번째 항이 10이고요. 23번째 항이 22인 등차수열이 있대요. 자, 한번 써볼게요. A23이 22고요. A22, 10인 등차수열이 있어요. 자,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서 바로 공차를 구하겠습니다. 자, 3D는 22에서 10을 빼주니까 12가 되고, 그때 공차 D가 뭐가 되냐? 4가 된다. 그럼 바로 일반항 구해서 일반항 AN은 몇 N하고 시작한다? 4N하고 시작한다. 그리고 N자리에 20을 집어넣었을 때 10이 나와야 돼요. N자리에 20을 집어넣었을 때 80이 나오면 안 되고 80을 빼준 다음에 거기다가 10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80이 나오면 안 되고 10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더해주시면은 요 뒤에 상수 부분을 마이너스 70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 놓고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이 등차수열이 어디까지 더해야 최소가 되느냐를 물어본 거야.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몇이야?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70이니까 마이너스 66이겠죠. 자, 두 번째 항은요. 4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6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음수항에서 양수항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자, A 17번째 항. A 17 집어넣으시면 17 곱하기 4가 68이니까 68 마이너스 70에서 17번째 항이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지? 그리고 18번째 항이 되는 순간에 또 4를 더하니까 18번째 항이 이제 비로소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17번째 항에서 18번째 항으로 갈 때 음수항에서 양수항으로 바뀌는 찰나의 순간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과연 어디까지 더해야 그 합이 최소가 됐냐를 물어봤으니까 17번째 항까지, 즉 첫 번째 항부터 17번째 항까지 더한 게 최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최종 계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항부터 17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첫째 항, 얘를 마지막 항이라고 보시고 2개 더할게. 그럼 마이너스 68 곱하기 2분의 항 개수를 17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돼서 마이너스 34 곱하기 17. 34랑 17이라고 곱할게요. 74, 28. 73, 21. 238, 34, 578이 되도록 하겠네요.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 따져주시면 마이너스 578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선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